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연휴를 앞둔 증시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됨으로써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한글날이죠. 여기까지 쉬면은 연휴가 껴있는 증시 일정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증시가 정상화가 되는 게 다음 주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시장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코스피 시장에선 나오지 않았거든요. 코스닥에선 또 개별주적으로 그냥 바이오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강세에 보이면서 어제 또 미국에서 바이오테크가 좋았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조금 코스닥이 좋았을 뿐이지 시장을 둘러보면은 뭐 엄청나게 강했다? 좋았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 숨만 좀 트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포지수를 보면 이게 1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이제 24포인트까지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죠? 사실은 악재라고 하지만은 뭐 9월 FOMC, 연준의 스탠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셧다운 어쨌든 해결됐잖아. 그리고 뭐 45일 뒤 11월 17일에 다시 한다. 공화당의 맥커시 대표가 이제 해임이 되면서 좀 오리무중이 됐네. 근데 어쨌든 셧다운 해결될 거잖아. 이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뭐 공화당 민주당 치고받고 하면서 경제 문제 만들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증시가 막 이렇게까지 위축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거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을 조성하는 누군가가 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막지 못한 악재인가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저점 찾기를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뭐 실적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HBM 시장에도 참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수요는 늘지 않는데 감산 효과 이거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있죠.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 그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수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마이크론 대표도 얘기하는 게 실적에서 봤더니 반도체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제가 계속 반도체를 보는 뷰가 바닥은 알겠다. 근데 언제 제대로 돌려 세우냐? 요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2분기 바닥 맞아. 근데 3분기에 회복한다 그러더니 이제 4분기 얘기가 나오다가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장비주의 수주 요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지고 시티은행 이런 데서는 장비주의 매도 의견 낼 정도로 원래 매도 의견 잘 안 내잖아요. 요런 거로 봤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어쨌든 지금 바닥이 찍힌 건 맞는데 언제 회복이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감산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 랜드 가격, 현물 가격이 반등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걸 마이크론이 먼저 확인을 시켜줬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도 뭐 한참 후발이긴 합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HBM 시장 여기에 좀 뛰어든다고 하고 현재 HBM3 여기는 마이크론이 본인들이 이제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우리 안 할게. 근데 이 다음 세대 HBM 시장에는 우리도 참전할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한 상태고요. 서버랑 스마트폰, 모바일, 그리고 PC 수요 기대치가 조금 낮아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시장보다는 조금 늦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3, 4분기 여기 안에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4분기에서 1분기 요 정도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닥은 찍혔고 회복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결국엔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문제다 이런 거 감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는 걸 기다려야 된다. 근데 내년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겠는데 이제 향후 수년간 메모리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 이 말인즉슨 반도체 사이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볼 가능성이 있다. 요거가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해요. 증시가. 그거는 결국에는 디램, 서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약화가 됐던 사이클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수요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보다 약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이도 뭐든 결국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반도체가 떠받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져야 더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유동성 공급도 되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키높이를 시간을 두고 차차 우리가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여러분께 또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 보지 마시라. 결국에는 실적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죽는 시장, 꺾이는 시장 아니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쫄짜리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아침 브리핑을 한번 보면은 뭐 리비안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1.5억 달러.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1.5조거든요. 요거를 10일 찍어가지고 어제 한 20% 급락을 맞았고, 요거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가 계속해서 악재를 받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 방금 전에 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개파락이 나오길 조금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쨌든 빠졌다가 끌어당겨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거랑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요쯤에서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야간 브리핑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잘 된 거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가 고통스럽고 내일 아침, 지금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시장이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요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넘기면은 시장 땡겨질 거다. 그래서 빨간 양복 요걸 기대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나스닥 시장을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보고서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차라리 빼버렸으면은 조금 더 저점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힌트를 얻어가지고 시장 저점 구간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바닥에 찍혔다,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개파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갭상승으로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원하지 않던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있고 이게 수목의 음봉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살짝 깼죠. 근데 제가 원한 거는 요 구간에서만 있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오늘 갭상승했으면 도망갔어야 돼요. 이렇게 개파락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땡기든지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갭상승 시작해가지고 윗꼬리 달고 요렇게 여기 그냥 어설프게 머물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라든가 아니면 세력이 조금 겁을 줘야 되거든요. 개인들한테. 근데 겁을 덜 줬어요, 지금요. 제가 보기엔 겁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별로였다라는 거 오늘 시장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괜찮았는데 어제 이렇게 올려놓고 행보하다가 빼는 거 보고서 좋은데? 이거 겁주겠잖아요 어제요? 그럼 이거에 이어서 한 번 더 찍어 눌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요거 다음에 그 눌러야 되는 현상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조금 별로다.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그냥 내심 별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힌트를 오늘 당장 주어진 조건으로는 좀 체크하기 힘들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결국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글로벌 시장까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대 매매인데요. 드디어 이제 제대로 좀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에 이렇게 파란 그림이 뜨기 시작했는데 시용 잔고가 오늘은 19.4조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반대 매매 물량 출회까지, 특히 오늘 많이 났거든요. 오늘 요 정도 좀 진하게 나왔는데 어제와 오늘의 물량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게 19.4조라는 거.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아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또 상승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월요일도 아마 반대 매매가 또 출회가 될 거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도 출회가 될 텐데 그럼 요 3일간 반대 매매 출회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18조 중후반대 여기까지는 시용 잔고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그 증시는 또 다시 반등을 땡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8조 초반까지 가면은 명확한데 아직은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완벽히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 매크로 지표를 잠깐 보면은 어제 미국이 빠졌다가 이렇게 땡기는 모습. 차라리 진짜 그냥 빠져서 끝나지. 좀 아쉬웠습니다, 그냥. 이거 빠질 때 근데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빠지는데, 매크로 지표가 무너지지가 않는다. 증시만 빠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구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가가 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면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베타즈 전용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별로였다라는 거 이게 좀 얘기 들어보고 싶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가 좀 강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거 좀 이어받아가지고 바통 받아가지고 바이오가 강했다. 근데 요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약했던 거는 어제 우리 시장이 바이오가 또 나름대로 또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제 미국 시장과 오늘 시장까지 우리는 양일간 좀 분배가 돼가지고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겠고, 빅스리스도 어제 튀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좀 안정권에 있다. 22포인트 안 넘어가면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어쨌든 지금 다시 106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좀 긍정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또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 뭐 감산하는데 만나면서 시커 도전이 다시 돌아왔네요.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좀 정상화 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 이런 게 유추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재를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결국엔 채권 수익률도 제가 얘기 드린 게 일요일날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셧다운이 이제 끝남으로써 이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국채 수요가 올라갔다. 안전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미국 괜찮네. 안전자산에 투자해야지. 이런 수요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는 이게 물량 소화를 못하고 순간적으로 수요 급증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증시를 이제 내려 찍은 거죠. 뭐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높아져?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나타내는 증시에선 자금이 빠져야겠네. 라는 논리로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장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코스피 반들기가 장중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침에 시작했을 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 이상 못 뽑아내면 오늘 흔들기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 마감은 결국 흔들기 나왔죠. 오늘 결국엔 낙폭과대 위주도 좀 많이 올라왔고 딱히 뭐 어떤 업종이 좋아서라던가 업종이 강세라던가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바이오 정도가 좀 강했는데 이것도 그냥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이고 수급에 여태까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에서 반발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린 거지. 바이오 어떤 뭐 에스모라던가 다른 하켓 모멘텀이나 재료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 특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고 특히 어제 제가 노랑 보라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같이 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등이지 요 오늘 하루 올랐다고 막 셀트리온 쪽에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오늘 결국에는 거래량 보면은 건망장세가 굉장히 강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아제끼는데 이거 삼성전자 여기서 물량이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가격이 반등돼서 저점이 찍혀서 올라가는 건 알겠어. 감산 효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도 바닥 찍고 먼저 선행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회복 속도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매물 차익이 좀 하면서 출회를 시키는 것 같다. 왜냐면 어쨌든 회복 속도가 3, 4분기에 가시적으로 나올 걸로 봤는데 이거 3, 4분기 생각보다 좀 더딘데? 그러면 내년 4분 올해 4분기랑 내년 상반기 요렇게까지 사이클 좀 밀린다. 회복 속도가 수요 회복 속도가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매물출의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조금 별로였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를 좀 외국인이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코스닥에서는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기관이 들어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관이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누적치를 보면은 기관이 계속 팔아지겠어요. 근데 최근 두어 달 동안 기관이 이제 하단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근데 최근에 좀 기관이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조금 메리트를 느끼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장보합이었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많고 하락 종목이 적었죠. 어제랑은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이었는데 상승 종목이 너무 적고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이제 수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현저하게 많았다. 근데 상승 종목 수가 2% 상승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많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장이었구나. 요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고 역시 제약업종이 오늘의 대장이었구나. 근데 상승 종합지수의 상승보다 코스닥 150의 상승이 낮은 걸 보니까 코스피 역시 상승률이 제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코스닥 상위주보다는 전반적인 반등량이 나왔구나 라고 유추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전지가 조금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2차전지가 좀 쉬는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발생시장을 본다면 특별히 어떤 관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기 정도가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수급적으로는 딱히 안 좋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는 옵션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뒤에서 은근슬쩍 상방 포지션을 열어줬어요. 자, 상방도 이렇게 막혀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두꺼웠으면 지금은 살짝 얇게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문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하단은 좀 공고하게 이렇게 좀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빠지는 건 좀 제한을 걸되 올라가는 거는 여차하면 올리는 거 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찍어 눌러도 금방 다시 좀 땡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하방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서 예탁금은 이제 두산 로보가 오늘 약간 보합권으로 버티긴 했는데 이제 두산 로보나 로봇주 이쪽에 쏠렸던 자금이 좀 풀리면서 IPO 쪽으로 묶였던 게 풀리면서 오늘도 유동성을 쫙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탁금이 일단 이렇게 52조 쪽으로 잡아주면서 신용 잔고만 줄어드는 모습은 건전해지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네,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보라 시그널까지 들어가고 200일선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저점까지 만나가지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 쪽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주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질 구간이 남진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좋은 구간에 들어간다. 어쨌든 메모리 시장은 회복하기 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다. 여기 이상으로 또 과도하게 반응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이쪽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나름대로 4%대까지 나왔는데 요게 어제 노랑보라 시그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이런 건 한번 이제 들이대 볼만 한 거죠. 단기적으로. 얘가 제가 보기에는 11월 13일 이때까지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 요거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단순하게 기업 가치로만 좀 판단하기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관망을 하자. 당장 들이대긴 조금 애매하다. 뭐가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셀트리온 자체의 기업 가치를 따지는 구간이 온다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뭔가 좀 엮여 있는 게 합병에 대한 것 때문에 엮여 있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코스피는 노란 시그널 이후에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날 10일이죠. 요때 아예 도망갈 거면 갭으로 뛰어서 이렇게 도망을 확 가버리고 빠질 거면은 갭으로 빠졌다가 한번 쭉 밀었다가 장중에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던지 아니면은 진짜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빠졌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그 다음날 갭으로 뛰어버리는지 이렇게 좀 약간 겁주기 흔들기 요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요거로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그건 애매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렇게 한 번은 누르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점을 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 이제 세게 땡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쭉쭉쭉쭉 가는 모습보다는 한번 올려쳤다가 내리치고 그 다음에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지금 상태에서 바로 오른다고 하면은 오늘 좀 어설프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기가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흔들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매를 하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랑 이제 반도체 키노피랑 종합지수를 보면은 반도체는 여기에 저점과 그 부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전에 저점들 9월 말쯤의 저점까지도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근데 반도체로 따지면은 한 여기 요날의 키높이 따져보고 여기 따지면은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는 좀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는 요렇게까지 당겨서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 요렇게. 근데 코스닥은 바닥권에 있죠. 이 말이 뭐냐면은 그동안 좀 시장을 이렇게 빠질 때 해칠했던 로봇주가 주도를 했었잖아요. 로봇주 좀 셌었고 그 중국 관련주 이런 애들도 계속 박살이 나고 있죠. 로봇주 이제 두산로봇 성장하면서 박살이 났고 그리고 2차전지 이쪽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힌트로는 IT랑 바이오가 그래도 제일 괜찮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의 매집이 이제 슬슬 보인 종목 섹터군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업종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IT는 D램 관련주 이쪽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바이오는 신저가가 가지 않는 하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1차 시세 만들고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종목들 요런 쪽이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업종마다 색깔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좀 좋은 결과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보라 시그널에서 탈피를 했어요. 오늘 올라주면서 그래서 이 보라와 노랑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코스닥은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한 여기 835 여기까지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나왔다가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그리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닥은 종합지수 쪽은 여기서 더 빠질까? 글쎄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좀 문제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기어이 저점 한번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시그널과 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 액션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진짜 바닥을 잡으려면 뭔가 액션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만 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흐름 조성하는 게 그렇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어설프게 머무는 게 제일 별로라고. 차라리 갭이 떴으면은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어야 돼. 그래야지 개인들이 못 붙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설프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갭으로 빠진 다음에 양봉으로 땡겨 올리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시작했다가 쭉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글로벌 시장 보면서 다음 주에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이댈 구간은 아니다 시장에서. 뭐 수급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당장 바닥이다 이렇게 좀 논하기 힘들거든요. 파생 시장 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위와 아래를 다 막아놨는데 이 아래쪽으로 좀 공고하게 좀 쌓아놨죠. 품 매도를 쌓아놨는데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위로는 가는 건 좀 별로긴 한데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쪽이고 옵션 포지션으로는 하단 쪽으로는 아예 막아놨습니다. 개인들도 이거 따라가지고 지금 품매도 치고 있는데 뭐 요걸 역설적으로 물 먹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물로 좀 포지션 구축하고 어쨌든 다음 주에 3거래일 남았거든요. 이번 만기까지는. 그래서 이 파생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옵션 시장을 제가 원래 잘 이걸 맹신을 하지 않는데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게 요런 거. 하단을 어쨌든 잘 지지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요거 살리기 위해서라도 굳이 막 엄청나게 누른다 다음 주 3일 동안 그건 아닐 것 같고 일시적으로 화요일날 눌리더라도 한번 땡길 수 있고 아니면 시작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려 당겨가지고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 드렸던 10월 10일과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서 2번, 이게 1번. 또 10월 20일, 이게 3번. 여기 안에서 조금 저점 잡히는 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만약에 갭상승으로 쭉 당기거나 아니면 갭하락을 맞았다가 당기는 흐름, 흔드는 모습이 나왔으면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좀 저점을 잡아가지고 좀 기대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음 주 내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좀 견제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단 공포에 빠졌어야 되는데 공포감을 주질 않았어요. 아니면은 아예 안타까움을 줬어야 돼요. 띄워놓고 도망가 버렸어야 되는데 안타까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쉽게 만들던지 겁을 주던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설펐다. 요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뭐 나름 좀 빠르게 도망치긴 했는데 이것도 속도감이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좀 어설펐다 지금은. 그래서 뭐 당장 뭐 하락장이 완전 죽이는 장은 아니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기회를 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겠다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좀 흐름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계속 강합니다. 학회 모멘텀이라던가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금리 인상의 종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 자금 조달에 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 정감 보면 전반적으로는 강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은 그냥 약간 포릇포릇한 느낌도 껴있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선주 좀 약했죠. 코스피 관련주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는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코스닥에는 역시 바이오가 강했다.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뭐죠? 에스모 가는 친구들. 학회 모멘텀으로 조금 수급 힘을 받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진이 힘쓰다 보니까 레오킨까지도 좀 힘을 받아줬고 AB는 그냥 뭐 플랫폼도 나쁘지 않게 움직여줬다 전반적으로. 학회 가는 애들 좀 강했고 그리고 그동안 낙폭 강했던 AI 헬스케어 이쪽 AI 관련주 1차 시세가 좀 굉장히 강했죠. 이런 친구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런 낙폭과대주 먼저 움직였던 친구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피 헬스케어 쪽으로도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업종 중에서도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동국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쪽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바이오는 사실은 막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면역세포 이 세포 치료제 이쪽은 뭐 그게 좀 재미가 있었다라고 보기 힘들고 HLB 그룹 쪽가 어제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그랬다 이 정도.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개별 바이오들은 막 엄청 강한 느낌은 없었다라는 거. 2차 전지도 어제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정도였구나. 다만 알박이 좀 강했다. 이 정도. 그리고 에너지주는 어제도 약했는데 어제도 작살나고 오늘도 못 올라오고. 에너지주가 지금 그 미국의 정치적 요소 때문에 그렇게 막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로봇주도 어제 박살났는데 이제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챗GPT나 AI, 메타버스 이런 쪽도 낙폭과대.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낙폭과대죠. 게임주 같은 거.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메모리 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다. 반도체도 그냥 쉬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지수는 그냥 오늘 쉬어가는 날 정도고 다른 업종도 뭐 딱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없었고 농업주가 살짝 움직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뭘 판단하기 좀 애매한 날이었어요. 대만이랑 뭐 니케라던가 뭐 아시아 시장도 다 쉬는 장이었고 미국도 그냥 내렸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관망세에 있는 그런 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막 엄청난 얘기를 드리긴 힘들고 결과적으로 오늘은 힌트를 얻고 싶었는데 저점이다라는 거 확인하기보다는 좀 경계감을 다시 가져보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올려줬다 누를지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날 눌러서 시작해서 땡길지 아니면 도망갈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이 잡힌 게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 일요일 8시엔 제가 라이브를 쉬고요. 월요일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마 이때 미국 시장이 좀 열려있을 텐데 요거 보면서 글로벌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돌아갈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면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하려면요.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한번 쳐줘야 돼요. 에코프로라던가.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국에 죽더라도 반등 쳐주고 죽던지 질질지 지수를 일정 부분 첫 상승 때는 얘네가 반등을 한번 하는 쇼맨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의미 있게 뭐 한 3에서 5% 사이 요 정도 반등세를 한번 쭉 뽑아주면서 야 아직 나 건재 그러면서 코스닥을 딱 하고 올려주는 거 요런 거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직 이제 좀 반등 좀 제대로 나올라나? 그래 놓고 얘네가 이제 질질 다시 빠지던지 아니면 쉬어버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올랐다가 한번 뭐 이틀 정도 오르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이제 얘네는 박스, 종합지수는 상승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좀 이렇게 종합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얘네 시세 좀 뱉어내겠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좀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얘네일 가능성이 높다. 얘네가 의미있게 반등한 기억에는 오늘처럼 바이오만 간다? 그거는 아직 좀 애매하다는 거. 아니면 셀트리온이 진짜로 호재가 나가지고 얘네 수급 다 뺏어 먹고서 얘네 돈이 일로 넘어오던가 요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약하다고 했잖아요. 요런 것까지 체크해 봐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조금 체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한올 바이오 파마 우리 베타지 플러스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 오늘도 팔 생각 없다고 제가 미리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든 팔지 않는다. 오늘 이거 혹시라도 한 2%좀 빠졌었는데 털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란색 떴어요. 이제 노란 시그널 떴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단기간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거 없고요. 지금 어쨌든 하락은 요 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되는지 그걸 찾고 있으니까 제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만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